포물선의 정의부터 알아야 될 거야. 포물선의 정의라는 것은 한 정점으로부터 한 정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그러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정점이 있어야 돼. 무슨 점? 정점. 멈춰있는 점이겠지. 한 정점. 우리가 이 정점을 갖다가 뭐라 그랬었냐면 초점이라 그랬었어. 그랬었거든. 그리고 한 정직선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준선이고, 지금 용어로 쏟아내고 있는 거야. 그림 그려줄 거야. 자, 근데 뭐라 했냐면 한 초점과 한 정직선, 준선까지의 거리가 어떤 점? 같은 점이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지. X축, Y축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초점 F. 우리가 초점을 보통 F, 포커스 이래서 F라 쓰거든. 이 F라는 게, 자, 이러한 점들이 다 지금 어떤 점들이냐면 요 말을 만족하는 점들인 거야. 자, 이 점을 예를 들어 보면 거리, 초점까지 거리지 이게. 그치? 그리고 어디까지? 정직선, 준선까지 거리가 어때야 돼? 얘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쭉 그어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게 되는 그러한 점이 어디 있냐면요. 선이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해주면 요 점도 마찬가지로 이 정의를 만족하는 점이니까 요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요 점에서 정직선, 이 준선이란 점까지 거리가 어때야 돼요? 또 같아야 되겠지. 맞니? 이러한 것이 뭐라고요? 포물선의 정의라고요. 그러한 점들을 싹 다 모아둔 게 포물선의 정의라고. 그럼 당연히 요 초점이라는 것과 여기에 있는 요 준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그 초점의 좌표를 갖다가 내가 지금 X축 위에 있으니 P,0이라고 좀 써볼게. 됐어요? 그렇게 써보면 이놈의 식이 Y제곱은 4PX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이 준선이라는 게 누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P라는 식으로 정의가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암기를 해야 될 것은 아주 2차 함수에서도 우리 기본적인 형태로 Y는 X제곱을 받고 2차 함수에서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받잖아. 그랬던 것처럼 포물선도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Y제곱은 4PX라는 식을 가진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일 것이고 그 놈은 초점을 누구로 갖냐면 P, 0. 요 P와 요 P는 같은 P야. 같고 준선을 누구로 갖냐면 그 초점의 X좌표를 반대부 마이너스 보치해서 한 것으로 준선을 갖고 됐니? 이러한 게 포물선의 식이 돼요. 그러면 요 포물선의 식을 어떻게 유도를 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고1 때 한번 했었거든. 그 자취의 방정식이 뭐냐면 여기 있는 점들은 어쨌든 간에 어떠한 조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점들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 점을 갖다가 그냥 P라 쓰면 헷갈리겠지? 짝 그었는데 뭐라 쓸까? B라 쓰자. 얘를 내가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X, Y가 쭉 이동하면서 그리는 자취의 식을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거리가 얼마야? 얘에서 얘 빼주면 되겠지. 그럼 거리는 X-P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이지. 그것을 루트한 것이 누구랑 같아야 돼요? 요 거리랑 같아야겠지. 맞니? 근데 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X잖아, 좌표가. 그럼 그렇지. 그럼 요만큼이 X니까 요만큼 P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X 플러스 P가 돼요. 얘가 X 플러스 P가 될 거야. 그럼 제곱을 해가지고 루트로 바뀌어주면 이는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양변을 제곱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 되나? 그러니까 탁, 지으면 Y제곱이 뭐가 돼요? 4PX.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x, y라는 이러한 점들은 어떠한 식을 만족하냐면 y제곱은 4px라는 것을 만족을 하고 그때 여기에 초점이라는 정보가 밝혀져 있으며 그 초점이라는 정보 때문에 준선이라는 정보까지 등장을 하더라. 됐어? 용어 정리 하나 더. 용어 정리 하나 더. 우리 2차 함수 할 때도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무슨 축이지? 대칭축이었지? 얘도 뭐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축이라 불러요. 왜 대칭이란 말은 생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축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거 뭐라고요? 준선이라고. 너 뭐라고요? 초점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2차 함수 할 때 이 점 뭐라 부르더라? 꼭지점. 그럼 너도 뭐라 부를까? 꼭지점. 보통 애들이 간과하는 게 축이 뭔지를 또 몰라요. 축? 막 이러면서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축. 대칭축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포물선이라는 것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볼 수가 있겠지. 됐나요? 그럼 이 포물선을 풀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안목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안목 중에 하나가 이거 파란색이 뜯어놔야겠다. 포물선이라는 것을 풀 때 얘들아 이제 이 정의 사실 요 정의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정의예요. 이제 2차 곡선은 여러분들이 뭐 중간고사는 그래도 저번에 봤으니까 대충 알겠지만 사실 정의만 알아도 2차 곡선에 있는 문제 중에 절반은 다 해결 가능해. 거의 다 가능해. 근데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기하이다 보니까 당연히 도형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겠지. 도형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할 거야. 그러니까 이 기하를 풀 때 도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활용할 텐데 이 도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삼각형이나 사각형 혹은 원 같은 것이 등장을 할 텐데 원은 나중에 접선할 때 좀 하시고 일단 삼각형. 근데 삼각형이 등장하는데 어떤 삼각형이 주로 등장하냐면 직각 삼각형이 등장하고요. 이등변도 등장하고 정말 독특할 때 정삼각형이 등장할 때가 있어. 이런 게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것과 맨땅에 헤딩하는 것은 좀 달라.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무조건 직각이야. 이 무조건 직각이야. 이 무조건 직각, 요 놈의 직각 삼각형은 어디 등장하냐면 이런 데서 등장하지. 피 그었죠? 피 그었잖아 이거. 그렇지? 이 거리랑 이 거리 같지?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벌써 뭐 등장해요? 직각삼각형 등장했지. 그럼 직각삼각형이 등장했어. 그럼 여러분들 직각삼각형 등장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 피타고라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삼각비. 삼각비 매우 중요하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반드시 이용될 거야. 탄젠트 하면 또 뭐 떠올라? 기울기 떠오르겠지. 그렇지? 삼각비라는 거 반드시 중요해 주시고,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하지 말라도 할 거잖아. 그렇지? 피타고라스 반드시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삼각비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그치? 그냥 삼각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배웠던 무슨 각? 특수각이라는 게 등장할 수가 있을 거야. 그 특수각. 30도, 45도, 60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그건 바보잖아. 그치? 그런 각도들을 잘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그냥 초록색으로 같이 그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등장해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뭐 하면 돼? 연결시키면 이게 지금 무슨 삼각형이에요? 그치, 얘가 이등변이겠지.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무슨 발? 그치, 수선의 팔을 쭉 그어주면은 나오지 않겠냐?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7시 2분이구나. 잠깐만 이것만 하나 주고 올게. 10초면 돼요. 직각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등장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 켰어. 올 짬밥이 있구만. 이런 게 등장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삼각형들을 잘 보시면 이런 것도 등장을 하거든. 뭐요? 아니야, 냅두세요. 관심 받고 싶어서 온 것 같은 소연이. 외로울 거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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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연결하면 뭐도 보이냐? 사다리꼴, 직각인 사다리꼴, 직각 사다리꼴도 보이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다리꼴, 검은색으로 씁시다. 사다리꼴도 등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얘들아, 그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다리꼴, 사다리꼴이 등장하는데 이제 보통 이 사다리꼴에서는 이 준선의 역할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얘들아, 이 직각 사다리꼴, 직각 사다리꼴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얘는 성질이 없어. 이거 무조건 이거야.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직각 삼각형. 여기 무슨 사각형? 정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아, 지금 모르지. 그치? 그쵸? 아직 모르잖아요. 그치? 네. 직사각형과 직각 삼각형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또 여기서 또 새로운 스토리를 엮어 나갈 수가 있겠지. 됐니? 이게 포물선에서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이야. 자, 제일 중요한 건 요 정의와 요 식. 항상 식을 갖다가 어떻게 바꿀 거야? y제곱은 4p. 뭘로 묶어? 4로 묶을 거예요. 4로 묶기. 얘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거야. 됐나? 자, 그럼 기본형 하나 봤어요. 얘만 있나? 아니야. 이상하게 생긴 포물선도 하나 더 있어요. 약간 such as 2차 함수. 어디서 영어 좀 했니? 근데 얘들아, 이제 포물선 그래. 얘는 x제곱은 4py라는 식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얘도 당연히 식에서 뭔가 등장하기를, 또 p 등장했으니까 저 p가 뭐일 것 같아? 초점일 것 같지. 근데 그 p가 아까 여기는 x축 위에 있었잖아. 여기는 어디 위에 있을 것 같니? 그렇지. 원래 설명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한 번씩 배웠으니까 내가 좀 다르게 하는 거야. p 여기 점을 f라고 또 포커스 초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무슨 선? 그렇지, 준선 등장해야겠지. 이만큼의 길이를 똑같이 가주면 이렇게 되나? 그래주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길이가 어때요? 또 같게 될 거고. 당연히 길이니까 얘들아, 점에서 직선까지 길이니까 무슨 발이야? 무조건 수선이어야 돼. 맞지? 무조건 수선의 발을 그려서 내가 이렇게 거리 같다고 쓸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점의 좌표가 이게 p이기 때문에 0, 마이너스 p고요. 그러니까 이 놈의 준선의 방정식은 누구야? y는 마이너스 p. 됐나? 거리가 같으니까 네 길이 같고, 또 너 길이 뭐 같다. 이런 식을 쓸 수도 있겠죠. 됐나요? 그리고 보통 얘들아, 요 길이들이 매우 중요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보통 길이를 갖다 표현할 때 뭐 a,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a, b가 근데 또 이제 미지수 문제에서 미지수로 막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쓸 때 그냥 보통 이런 길이를 k, l 이렇게 써가지고 표현해줘도 괜찮아요. 미지수 두는 게 어색해갖고 애들이 못 풀 때도 있더라고. 이렇게 써갖고 이게 네가 k네? 그럼 너도 얼마? k. 네가 l이네? 그럼 너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가 k고 여기가 l인데 이거 일직선이라고 치자 얘들아. 만약에 그래버리면 무슨 사다리꼴? 직각 사다리꼴 나왔으니까 수선의 발 딱 긋고 여기가 k 플러스 l, 여기는 몰라. 근데 너가 뭐야? k 마이너스 l이네. 됐니? 그럼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건데 이게 문제인 거지. 기하니까 애들이 도형을 많이 쓸 거거든. 근데 우리는 얘들아, 이 도형을 중학교 도형과 고등학교 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중학교 때는 원을 그려라, 외접원을 그려라, 삼각형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삼각형이야. 그리고 중2 때 여러분들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여기 이렇게 막 접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올려. 뭔지 알지? 올려가지고 풀잖아. 근데 이런 거 할 때 우리 무슨 축 그렸어? 안 그렸어? X축, Y축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렸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날란가? 좌표 평면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원의 방정식을 처음 배웠지. 그러면서 X축, Y축에다가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 기하라는 걸 풀 때 우리는 요 X축, Y축이라는 좌표계를 잊을 수가 없어요. X축, 그렇지.
y축. 이러한 좌표계 이런 걸 좌표계라 그러거든. 이 좌표계를 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좌표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좌표라는 거를 잘 설정해야겠지. 좌표라는 것을 반드시 잘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좌표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냐면 길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왜? 너네 했던 것처럼 여기에 x좌표가 x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다. 길이로 환산이 가능하잖아. 또는 이 길이를 보고 뭘 쓸 수도 있어? 좌표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런 길이와 좌표가 호환되다 보니 정의에 의해서 전혀 연관 없어 보이는 이러한 길이도 또 표현해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모호한 바라가 아니야. 그래서 기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사실. 도형과 식을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표 설정을 꼭 해서 길이를 이용할 거다. 좌표가 나오니까 당연히 어떠한 이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치? 여기 x좌표가 3이면 여기 x에 3 넣어가지고 y값 표현할 수 있잖아. 관계식을 이용해서. 맞니? 그러니까 대입해서 또 뭐 하는 과정? 연립하는 과정도 또 등장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얘도 마찬가지야. 길이들 표현해서 쓸 건데 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더니 여기서 직각 삼각형이 모였으니까 k 플러스 l, k 마이너스 l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KL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니까 관계식이 몇 개 필요하겠어? 두 개는 필요하겠지 최소. 그러니까 내가 또 쓸 수 있는 관계식이 요 좌표들을 이용하는 거지. 맞아? 그럼 이 x 좌표가 픽 뜨시고 이 y x 좌표가 픽 뜨신다면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알파 이렇게 되겠지. 큰 것 빼기 작은 거. 그쵸? 원래 절대값 취해야 되지만 알파가 큰 거 너무 뻔하니까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해가지고 무슨 식까지 등장할 수 있다? 관계식까지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좌표와 뭐 도형 이런 성질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막 섞이는 거야. 그래서 토탈 정리하시면 2차 곡선을 풀 때 포물선의 정의, 어떠한 것의 정의, 2차 곡선의 정의와 도형 성질 그리고 좌표 대입해서 식 계산하는 그러한 성질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쳐다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됐나?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2차 곡선 배울, 그 2차 함수 배울 때도 뭐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 있을 때 y는 ax 제곱 이런 2차 함수 있을 때 요 a 값이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뚱뚱하다 어쩌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여기에 초점의 p에 대해서 요 초점 p에 대해서 저 p라는 놈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뚱뚱해질까? 홀쭉해질까? 축에 가까워지나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얘를 y는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얘는 뭐야? 2차 함수지. 그럼 봐봐. p의 절대값이 커져. 그러면 이 분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지. 그럼 분수 작아지니까 2차의 개수가 작아지지. 그럼 그래프는 홀쭉해지냐 뚱뚱해지냐? 작아지면 뚱뚱해지지. 그래프는 어떻게 돼? 뚱뚱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던 뭐 축에 뭐 이제 가까워진다. 선생님들마다 표현한 게 다르니까 축으로 기준으로 보자면 뚱뚱해지니까 축에서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축에서 멀어지겠지. 그렇지? 축, 멀. 당연한 거겠죠. 뭐 p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렇지. 작을수록 그래프는 홀쭉해지면 되겠지. 나는 그냥 홀쭉이 좋아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축에서 멀어진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막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자, 요 두 가지 내용 헷갈리지 마. 헷갈릴 땐 그냥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2차 함수로 가져가서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4px 그림에서도 쓸 수 있어. 얘가 지금 y제곱은 4px거든. x값을 1을 넣을 거야. 1 넣어주면 여기가 얼마야? 4p지.
x좌표의 루트겠지, 그치? x값 1이냐? 1 넣어주니까 4p가 y제곱이잖아. 이거 루트 4p가 루트 4p가 되겠죠? 근데 우리 p값이 어떻게 되고 싶어요? 절대값이 커지고 싶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커지지. 그럼 그래프가 뚱뚱해질 거라고. 이렇게 이해도 괜찮고. 선택은 너의 목. 근데 결국은 뭐 해야 돼? 뚝 하면 튀어나오게 외워줘야 돼. 알겠니? 네. 요 내용까지가 일단 또 뭐 두 번째 뭐 2차 곡선의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핵심은 결국 대다수의 문제가 이 세 가지 아까 이 세 가지 기본 정의와 도형의 성질 뭐 좌표 대입해서 문제를 잘 푸냐 안 푸냐 너무 한쪽에만 치중되어 있으면 문제를 못 풀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어렸을 때 쌤 때는 더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별로 없었을 시대거든.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2차 곡선도 정의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조금 더 질비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쳐다봐야 되는 게 세 가지나 돼요. 정의, 도형, 뭐 좌표 이렇게 세 가지나 돼. 이런 거 풀다 보면은 내가 세 가지를 멀티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하나에만 몰두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다른 하나를 분명히 뭔가를 잊어버려. 안 쓰거나.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잠깐 한 발짝 멀리 불러서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큰 그림을 보라고. 내가 지금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뭘 보고 있는지. 그럼 이 정보를 이용해서는 얘밖에 안 되나? 다른 정보는 또 캐낼 수 없나? 이런 것들. 그렇죠? 혹은 내가 쓰지 않은 정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좀 객관적으로 써야 돼. 계산만 좋나 하면은 막 제곱만 하다가 막 문제 안 풀리고 2차 이거 제곱이잖아. 하다 보면 막 4차식, 6차식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니까 알아두고 있읍시다. 자, 2차 포물선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이 포물선이 가장 기본 형태만 나올 리가 없잖아. 그치? 기본 형태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이동을 하냐? 그치? 또 평행 이동을 또 하겠죠. 버려야겠구만. 평행 이동을 할 거야. 그럼 얘들아 평행 이동도 뭐 어렵지 않아.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대전제는 바뀌지 않겠지?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x-a로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y제곱은 4px라는 놈을 갖다가 내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래주면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y-b의 제곱은 4p에 그치? 그러니까 여전히 얘도 포물선의 식이기 때문에 뭘로 묶였어요? 4로 묶인 것을 볼 수가 있어. 맞니?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초점을 관찰할 것이야. 됐어? 자, 얘 꼭지점 몇 콤마 몇? 0,0 맞니? 맞니? 그럼 얘는 이동했으니까 꼭지점 얼마야? 당연히 a, b지. 얘 초점 얼마였어? p, 0이지.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괜찮아. p, 0일 거야. 그럼 이거 이동했으니까 초점 어떻게 돼요? p, 그치. a 플러스 p, b가 되겠지. 전혀 어려울 거 없죠. 준서는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p죠. 선이니까 콤마가 없지, 그치? 얘예요. 얘 준서는 어떻게 돼요? a-p 쓰시면 되죠. 준선이 원래 마이너스 p가 있었어. 근데 얘는 y축으로 평행이동했지만 사실 얘는 중요해? y축은 이동해도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x축으로 a만큼 이동한 것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준선 x는 마이너스 p에서 a만큼 더해지니까 a-p 되니? 그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됐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포물선 2차 곡선 문제들이 뭐 이게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다 항상 기본형 위주로 나와요. 이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이제 여기 보면 p값이 양수지. 그치? 음수면 포물선이 어디 있겠어? 그치? 왼쪽에 이렇게 생기겠지? 그치? 여기도 p값이 음수면 어떻게 생기겠어? 그치? 아래로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맞니? 이렇게 기본 형태에서만 거의 보통 나와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갑자기 변태처럼 낼지도. 그러니까 평행이동 된 상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2차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아 얘가 어디서 나온 포물선인가를 찾기 위해서 초점 꼭 찾아주시고 기본 포물선에 대해서 탐구를 한 후에 그것들의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평행이동한다라는 아이디어로 가주는 게 나는 제일 좋다고 봐. 그게 접선 갈 때도 굉장히 좋고요. 헷갈리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통일해서 풀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기본형을 가지고 먼저 탐구하신 후에 어차피 평행 이동을 해봤자 길이 관계는 바뀌지 않거든.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 됐습니까? 네. 초점에 대해서는 뭐 여기 정도까지만 기본적으로는 보면 될 것 같아.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지. 그리고 이 초점에서 조금 독특한 게 그림을 그릴 때 4px잖아. 제곱이지, 여기 제곱. 그럼 여기도 내가 제곱이 되게 만들어 볼게.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될까? x에다가 초점 p를 대입해 볼게요. 이 초점 p, 0이지? x에다 p 대입해봐. 그럼 그때 y가 얼마야? 2p지. p지. 2p지. 몇 대 몇? 1대 2. 비율로 그림을 그려주면 조금 더 현실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그냥 그림이 좀 도움 받는 게 좋잖아. 그래. 그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초점을 지나는 것에 대한 이론들은 조금 지나고서 볼까? 초점을 그러자.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문제들을 좀 풀어봅시다. 일단 그 내용이 포물선에 대한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끝이 났으니까 알아두십시다. 그거를 같이 볼까? 문제를 바로 풀까? 이거 한 김에 같이 좀 하자. 이게 남았으니까. 2배가 아니거든, 그치? 2배라 치자. 여기서 내가 무슨 직선을 그릴 거냐면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하나 좀 볼 거야. 누구를 지나는 직선? 그치.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기울기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냥 막 그을 거야. 근데 기울기 음수는 난 보기 불편해서 양수 그릴게. 그렸어요. 그럼 무슨 점 등장했니? 교점 등장했지. 그치? 그럼 봐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것을 한 번에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잘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잘라보면 내가 누구를 등장시킬 때? 준선이라는 걸 등장시켰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떠니까? 같을 거니까 내가 이 길이를 A라고 좀 해볼게요. 됐어요? 그럼 이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보면 이것도 B 맞니? 돼요? 네,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이런 거 보이나?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또 뭐 보여? 뭐야 이게? 너도 뭐야 또? 또 직각삼각형 보이지? 무슨 관계야? 닮음 관계지. 이 닮음 관계를 좀 내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냐?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의 닮음을 써보면 닮은 비가 어때요? 그치. 닮은 비가 A 대 A 플러스 B의 닮음 맞아요? 왜? 빗변이 여기 A고 큰 것은 A 플러스 B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밑변 요거랑 여기 밑변 요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비율이 똑같고 높이도 어떻겠어? 얘 대 이 전체는 A 대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럼 걔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될 텐데요. 이렇게 보자는 거지. 이 길이가 너 길이잖아. 좌표로 활용할 수 있지.
초점 P니까 이 길이 P거든. 그럼 너기 아이 왜 잘렸냐? 이렇게 쓸게. A-P 맞니? 맞아? A-P야. 그럼 여기 X좌표 나왔네. A-P네요. 그러면 여기 X좌표가 A-P지. 그치? 예. 0. 될 것이고. B잖아? B지. 그치? 그럼 또 뭘 쓸 수 있어? 이 점의 좌표를 뭐라 쓸 수 있죠? 여기를 B-P 쓸 수 있니? 돼요? B-P, 뭐 블라블라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은 이만큼을 쓸 수 있네. A-P 요 앞에서부터 X축에서부터 아니 미안 Y축에서부터 여기까지가 A-P인데 Y축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얘잖아. 그럼 나머지 길이는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 좌표가 얼마라고요? A-P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P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난 닮으면 어차피 이 조그마한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 볼 거니까 이 길이가 실제로 중요하겠지.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또 P니까 A-P라는 그 길이에서 P만큼 빼주면 이 길이 나오지. 그 길이가 여기 뭐요? 그럼 A-2P 되니 여기는요? 여기 X좌표가 너잖아. 그치? 넌데 거기서 이만큼 즉 너의 X값만큼 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됩니까? 됐어요. 그럼 나는 쓸 수 있는 것이 A 대 A 플러스 B라는 닮음은 A 마이너스 누구 대? 2P 대 A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니? 됐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내분 그러니까 내항 외항 곱해주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 마이너스 2PA 마이너스 2BP 맞아요? 그것이 A제곱 마이너스 AB지. 그러니까 A제곱 지워주시고 넘어가면은 2A 넘어가서 2 나누자. 넘어가서 2 나누니까 AB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BP지. 그게 0이지. 그럼 이 식을 내가 AB는 PA 플러스 BP라고 쓰고 양변에 AB로 나눠. 그럼 얘는 AB분의 A 플러스 B에다가 P분의 1 괜찮아요? 됐어? 뭐 하는 건지 알겠어? 그래. 근데 이 식은 합. 아니 뭐야? 곱. 이게 뭐야? 이거 뭐의 흔적이냐? 통분의 흔적이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 뭐가 나온 거냐면 P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라는 성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만 가능하다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만 가능해요. 그때만 그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피스로 잘랐을 때 잘랐을 때 그놈의 길이들의 역수의 합이 누구와 같다? 초점분의 1과도 같다고요. 항상 대신 언제? 초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만. 됐어요? 이거 꽤 그래도 좀 써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면 유도해서 쓰면 돼. 나 어렸을 때는 모르고 썼어 그냥. 그때 밝혀내면서. 근데 알아놔. 어차피 공간백도 안 배우잖아 우리는. 그치?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상식으로 채우자고. 오케이. 정리할 거 있으면 일단 정리 한번 쭉 하세요. 자, 요거를 꼭 알아두시고 문제는 이따가 쌍곡선까지 다 설명하고서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고 살짝 맞춰보고 하는 식으로 하자. 도현이가 방금 나 화장실 갔다 오는데 쌤 잠깐 질문이 있다고 요 문 앞에서 나를 보는 거야. 몸만 절반 내놓고 절반 내놓는데도 많이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왜 이랬더니 자기가 봐도 이건 야매인가 싶은 거지. 이렇게 야매로 풀어도 돼요? 그래서 응 안 돼 이랬더니
자, 2차 곡선 이번엔 두 번째 내용. 타원 볼 거야. 사실 그 내가 아는 지식, 이론들은 포물선이 더 많아요. 포물선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게 포물선이야, 보통은. 근데 쌍곡선이랑 타원은 조금 쉬운 편이긴 한데 일단 타원을 먼저 보면은 타원도 당연히 정의라는 게 있겠지. 정의가 뭐냐면은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자,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일정한 집합. 이것이 타원인데 여기 있는 요 두 정점을 갖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초점이라 부르고요. 초점이라 부르고 이 거리 합이 일정한 요 일정한 값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장축의 길이라 그래요. 장축의 길이라 그래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 일단은 포물선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대로 식은 그냥 지르고서 그 다음에 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볼게. 이게 아주 기본적인 타원의 형태거든요. 식의 방정식의 형태거든. 자, 근데 여기 식을 보시면 얘들아,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식 맞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자, 머릿속에 두 가지 떠올라야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직선이 떠올라야 되고 걔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 그러면 x값과 y값을 어떻게 한다? 바꾼다. 라는 것. 그럼 x와 y 역할을 바꿔봐봐. 그럼 얘는 a제곱분의 y제곱. 얘는 b제곱분의 x제곱은 1. 돼요, 안 돼요? 되겠지? 그럼 걔는 이 기존에 써놓은 이 검은색 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바꾸면 얘들아, 얘는 a제곱분의 y제곱. 얘는 b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돼버리지. 그치? 이게 식이 지금 둘이 같아요? 다르지? x 밑에 a 있었고 여기는 x 밑에 b 있잖아요. 다르지? 근데 이게 a, b가 같으면 어떨까? 같으면 같을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 a랑 b랑 같으면이라는 것은 a랑 b랑 같아버리면 결국 a제곱분의 x제곱, a제곱분의 y제곱이 1이지. 그럼 그 a제곱을 양변에 곱해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야? a제곱이라는 원이 나와버리지. 그래, 원은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너무 뻔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요도한 식을 보고서 뭔가 좀 대칭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핵심인데 타원 한번 그려볼게. 자, 이 타원도 마찬가지로 기본형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a 값이 b보다 클 때가 있고요. 두 번째 a 값이 b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같은 것은 왜 안 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치, 같으면 원이니까. 노잼이잖아. 아니, 재밌지? 어렵지? 근데 이제 했으니까. 자, 그럼 이때 타원을 그려주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야. 틱, 틱. 아니야, 그리고 해야 돼.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B,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리고 타원의 정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반드시 정점, 무슨 점이 등장해요? 정점, 초점이 등장해요. 그럼 그 초점은 어디 있냐면은 이런 데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F 프라임, 얘를 F 프라임 위치는 여러분들이 바꿔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 그래프는 이 함수식 그래프는 딱 봐도 Y축 대칭이기도 하고 X축 대칭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가 똑같은데 어쨌든 간에 아무데나 해도 된다가 일단 핵심이야. 그렇고 결국 합 내가 이 점을 하나 찍고 픽 더했어요. 그럼 그놈의 길이 얘를 K라 그러고 얘를 L이라 그러면 K 플러스 L이 얼마라는 소리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축 2A와 같다는 소리예요. 자, 용어 정리. 장축이라는 게 있어요. 장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너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장축이라 그래요. 왜? 긴 축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짧지? 넌 뭘까요? 단축이라고 하겠지. 됐어? 그리고 왜 여기가 A고 여기가 왜 B죠? 라고 한다면 이 점은 얘들아 A, 0이지. A, 0 대입해봐. 성립하죠? A, 0 지나요.
마이너스 a, 0도 지나고 여기는 0, b지? 지나고 지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여기 a네? a의 제곱이네? 그럼 그러니까 그 a가 뭐야? 장축의 x좌표 쪽. 뭐 장축의 x좌표라면 틀리겠지. 장축의 x좌표는 두 개니까 그쪽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y 밑에 있는 그 b를 갖다가 단축의 y좌표 쪽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지. 그럼 밑에 있는 그래프는 a 값보다 b 값이 크게 되니까 그래프가 어디로 길게 생기겠어? 그렇지, 위아래로 길게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달걀형 b, b,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리고 요놈의 식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이다? 똑같아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얼마다? 1이다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왜냐면 맞잖아. a, 0 지나고 또 똑같은 얘기지. 됐어? 그럼 얘는 초점이 어디 있을 것이냐면 이쪽에 있을 거야. 이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길이를 계산해 주시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누구랑 같다? 장축의 길이 이만큼과 같을 것이다. 그럼 장축을 또 쓰자. 장축이 어디야? 이만큼이 무슨 축? 기니까 장축. 됐어? 단축은 어디? 이쪽이 짧으니까 그렇지. 이쪽이 단축이 될 거야. 됐어? 그럼 장축과 단축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일정한 길이 장축의 길이가 중요했으니까 여기 장축 길이 얼마다? 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길이들을 각각 K라는 길이와 L이라는 길이로 써주면 K 플러스 L은 누구의 길이와 같을까요? 그치. 장축의 길이가 2B니까 2B라고 써주는 게 맞겠지. 됐어? 초점을 기준이야. 초점 기준으로. 정점이 초점이니까. 됐어요? 그 외의 점은 우리의 관심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나의 관심사는 초점이겠다. 그럼 나는 초점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진짜 뭔가 색깔이 진짜 없네. 파란색. 초점을 구합시다. 여기서 초점. 좌표를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가지의 그래프의 형태가 초점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첫 번째처럼 A가 B보다 클 때와 A가 B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풀 건데 그럼 이때 그림은 요 첫 번째 그림이니까 그때 초점의 위치는 큰 거 빼기 작은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서 누가 커? A가 크지? 그러니까 큰 거 제곱 빼기 작은 거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초점의 무슨 좌표다? X좌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얘는 초점이 X축 위, 즉 어디 위에 있어? 장축 위에 있어요. 굿. 여기서는요. 당연히 큰 게 누구니까? B가 크지? 그러니까 여기는 B 쪽이 크니까 이게 장축이야. 그래서 0,일 것이고 여기는 그렇지.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네. 됐나요? 됐어요?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 될 것이고요. 얘를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유도하는 과정은 좀 법규야. 그러니까 정의가 얘들아 정점으로부터 거리합이 일정하거든. 그럼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점을 갖다가 여기다 좀 그려볼까? 다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자. 그럼 여기 초점 여기 좌표를 내가 C,0 여기 좌표를 내가 마이너스 C,0이라고 써볼게. 그리고 난 이 점의 좌측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를 X, Y를 하면 너 더하기 너가 지금 장축의 길이 얼마? 2A와 같다는 거야. 걔를 써볼게요. 그럼 그 식은 이 거리는 X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의 Y 제곱의 루트 맞냐? 이만큼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리고 그것 더하기 X 빼기 C라는 것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이쪽 길이겠지. 지금 이 점이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돼? 똑같은 식이잖아, 그치? 그것이 누구랑 같다고요? 이거 제곱해야겠지. 관계식 어떤 애 이거 보고 관계식이라 그러면 너무 살벌하잖아. 그치? 해야 돼. 설마 여기서 제곱하진 않겠지? 그럼 여기 또 루트 나오잖아요. 그쵸? 넘겨서 제곱을 하는 시나리오를 좀 가봅시다. 사실 그냥 해도 되긴 하지만 해주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얘를 넘긴 거야. 그리고 제곱할게. 그러면 2a 빼기 루트잖아. 그러니까 식은
그래 4a 제곱 씁시다. 4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의 루트 들어가냐? 여기가 x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고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해서 바뀌어지겠지. 남는 게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cx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y 제곱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해주면 x 제곱 지우고 y 제곱 지우고 c 제곱도 지워요. 그래주면 남는 것이 여기는 4cx는 4a 제곱 마이너스 4a의 루트 비율이 돼요. 루트 안에 건 조금만 생략할게. 얘는 얘들 그냥 흘려봐 그냥.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업인지 난 모르겠어. 별로. 자, 이렇게 됐어. 4 지워. 됐죠? 그리고 루트를 없애야 되니까 요 a도 넘겨. 그러면 여기는 cx-a 제곱의 제곱이 루트 벗겨진 게 되겠지. 맞니? 근데 a도 남아있을 것이니까 여기는 a 제곱에다가 루트 안에 거를 그대로 쓰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 될까? 오! 정리해. 여기 정리해주면 a 4제곱 마이너스 2acx 플러스 c제곱 x제곱이고 그것이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제곱 cx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 식을 내가 이제 정리할 거예요. 여기? 그렇구만.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식을 내가 또 정리할 거예요. 정리할 건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x랑 y를 한쪽에 모을게. 그러면 이 식을 귀찮다. 자, 할게. 자, 좌변으로 밀어 넣어 볼게요. 2창부터 좀 보자. x 2창. 이거부터 보면은 여기는 이걸 왜 했을까? 그리고 1창 쪽을 보시면 너랑 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지워지네. 그치? 그리고 x 2창이 더 이상 없죠. 그 다음 y 2창을 절로 넘겨보면은 마이너스 a 제곱 y 제곱이지. 그것이 누구랑 같냐면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4제곱과 같은 거 맞아요? 됐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좀 써볼게. 왜 이렇게 하죠? 라고 한다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내가 b라고 한번 두면은 그걸 내가 왜 썼냐면 여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있고 여기도 사실 a제곱으로 묶어버리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보이지. 그래서 그놈을 제곱이라고 한번 써보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은 a제곱에 b제곱 되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양변에 a제곱 b제곱 나눠주면 a제곱 x제곱. 왜 마이너스일까? 왜 마이너스게? 왜 쌍곡선이 나왔게? 야, 잠깐만. 더하기 빼기 잘 보자. 이걸 왜 했을까? 그냥 하지 말걸. cx 빼기 a 제곱의 전체 제곱. a 제곱. 자, 됐고. 여기가 문제일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데?
뭐가 틀린 거지? 아씨, 하지 말걸. 아, 이건 아니야. 비참하잖아. 아, 짱나. 아, 야,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이거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하지 말자. 결국 이 식을 갖다가 뭐 하면 넘겨서 제곱을 두 번 하다 보면은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냐면 아까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b제곱이라 두면 아까 쌍곡선이 나왔지만 왠지 잘 모르겠어.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지? 근데 이제 쌍곡선 포물선 타원 공식이 나와요.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니까 이렇게 쪽팔린데? 자, 이렇게 된다. 알겠지? 알아두시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요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A 값이 크냐 B 값이 크냐를 반드시 잘 봐야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무슨 축이 결정되니까 장축이라는 게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장축인지 단축이 어디가 장축이고 어디가 단축인지 잘 봐주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A, B 값을 이용해서 무슨 점도 구할 수 있다? 초점도 구할 수 있다. 그럼 초점 나왔으니까 당연히 타원 위의 점과 이렇게 초점을 연결해주면 정의에 의해서 나는 그 길이가 장축의 길이랑 같다는 것을 항상 쓸 거야. 2차 곡선은 얘들아 문제가 정의만 이용해서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정의를 안 쓰고 푸는 문제는 나는 본 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 같아. 뭐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 되게 허무하게 정의도 안 쓰고 그냥 좌표만 대입하니까 풀린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안 쓰는 문제 사실 없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정의만 가지고 거의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초점의 좌표들 다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게 핵심. 그리고 장축, 단축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 여기 초점에서 조금 독특한 걸 하나 볼 건데 초점이래. 타원에서 독특한 걸 볼 건데 얘를 그려놓고 이 식을 갖다가 내가 타원의 방정식 a제곱 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쓰면 여기 a, 여기 마이너스 a, 여기 b, 여기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이런 그림도 많이 등장을 해요. 초점이 있겠지? 일단 생각보다 초점이 근데 약간 좀 오른쪽으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거든? 생각보다는. 근데 그건 또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둘이 더한 게 얼마라고? 2a이지. 근데 얘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2등변이지. 왜? 타원은 지금 얘는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지. 그럼 봐봐. 이런 말도 좀 기억하자. y축 기준으로 요 초점의 위치와 요 초점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같은 거 보이니? 상대적으로. 그 느낌이 뭔지 알겠지? 방향성만 다르고 똑같잖아, 위치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 어때요? 그럼 너 길이 얼마야? 너 길이 얼마야? a지. 그러니까 이게 a고 요 y값이 얼마니까? b니까 너는 당연히 그렇지. 루트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되나요? 됐어요? 근데 그게 여기가 무슨 점이야? 초점이잖아. 그래서 초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루트에 콤마 0. 여기 초점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루트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콤마 0.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무슨 삼각형이 등장해요? 이등변 삼각형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 무슨 칭 때문에? 대칭 때문에. 됐나?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다 삼곡선을 씁시다. 하나 더 보시면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야 돼. 왜 기하 아니야? 뭘 띄워? 타원 곡선 그래도 나중에 문제 풀 때나 그렇게 하자. 지금 처음엔 같이 그리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려야 되잖아. 여러분들도 많이 그려야 되니까 나도 많이 그리지 뭐. 그 초점이 이렇게 나왔거든. 이것도 그릴 때 제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게 그려야겠지. 그치? 대칭적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그림이 또 등장할 수가 있을 거야. 요렇게 했을 때 이 점을 P라고 여기를 F', 여기를 F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림이 줄곧 나와. 아마 센 애도 있을 거야. 얘의 중점을 잡아요. M. 얘의 중점을 잡아요. N. 이게 그리면 얘들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연결하면 MN이라는 선분은 F'I라는 선분과 평행일까 아닐까? 진영아, 이거 평행이 될까 안 될까? 될 거야. 왠 줄 알아?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을 쳐다봐봐. 어때요? 닮은 게 보여요? 잘 모르겠으면 이거 괜찮지. 중점이잖아. 1대 2. 1대 2지.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도 몇 대 몇? 1대 2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2C잖아. 길이가. 초점의 좌표를 보통 C라고 하니까 물론 루트라고 쓰기 귀찮아서 C라니까 2C니까 여기가 얼마야? C고. 당연히 여기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는 이 전체의 반등일 거니까 1대 2 닮음이라는 게 딱 보이겠지. 그럼 당연히 무슨 각이 보여요? 동위각. 무슨 각? 어각. 체크할 수 있겠지. 맞니?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내가 심심해서 이건 타원의 중심이니까 원의 중심처럼 그어볼 수도 있겠지. 그어보니까 어머 2등분 됐네. 삼각형 PF'F에서 뭘 쓸 수도 있어요? 중선 정리도 쓸 수가 있겠네. 파푸스 기억나냐? 파푸스의 중선 정리. 그게 뭐였더라? PF'. 얘들아 나 이거 위에 그 반은 원래 선분 길이 쓰면은 PF에 이렇게 길이 쓰잖아. 이거 위에 짝대기는 좀 무시할게. 나중에 벡터 할 때나 좀 화살표 잘 쓸게요. 귀찮아서가 아니라 혼동될까봐. 내가 악필이라서 여기다가 이거 제곱 더하기 PF 길이의 제곱은 2배의 PO 길이의 제곱 더하기 OF 길이의 제곱. 기억나냐? 어차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으니까 이 OF를 쓰든 OF'을 쓰든 상관이 없겠지. 그치? 이게 무슨 정리라고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도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왜? 다 대칭 때문이야. 그치? 대칭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둡시다. 그리고 쌍곡선까지 보고서 얘들아 적고서 쳐. 그리고 문제 좀 풀어봐. 쌍곡선을 볼 거야. 쌍곡선. 쌍곡선은 타원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많은데 이 점근선 때문에 그래요. 쌍곡선. 쌍곡선은 내용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그러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두 정점이 누구냐면은 초점. 거리의 차가 일정. 이 일정한 값은 누구냐면요. 주축의 길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제 2분 기다리라 했잖아. 제 있는 사람인데 지인의 지인인 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부부가 걸렸어. 부부가 걸렸는데 지금 너무 많잖아 환자가. 그래갖고 격리시설을 못 들어가서 집에 그냥 격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후각, 미각을 잃었대. 그러니까 아무런 맛을 못 느낀대. 모든 걸 먹어도 다 물처럼 느껴진대. 근데 모르겠어.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맛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여전히 아직 일주일이 좀 안 되긴 했는데 잃은 상태래. 그러니까 이게 나도 농담 삼아 언젠간지 내가 걸릴 때가 됐다. 표본이 전 국민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 차례가 됐다 하면서 아 이제 내 차례인가 이러면서 농담 삼아 했지만 걸렸을 때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와봐. 어? 큰일 나겠지 진짜? 그 내가 이제 너희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상대적인 위치라는 거거든. 이 대칭성이 굉장히 질비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대충 등장을 했을 때 A고 마이너스 A고 B고 마이너스 B. 식은 좀 쓰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당연히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F 프라임, 여기 F, 여기 P라고 했을 때 요 둘의 합이 일정하거든. 그치? 여기를 갖다가 내가 빨간색 길이라고 한번 써보고 저기를 갖다가 내가 초록색 길이라고 한번 써보면 요 놈의 길이는 사실 어떤 것이랑도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이 P를 X축 대칭. 그럼 여기 P 프라임 되겠지. 그래 줘도 어차피 이 길이는 어때요? 빨간색으로 똑같은 거 보이니? 그럼 여기도 어때요? 초록색으로 똑같은 거 보여요? 그치? 그러니까 빨간색, 초록색 관계를 무조건 이렇게 더한 것만 볼 게 아니라 얘와 얘를 더하는 걸 볼 수도 있겠지. 그치? 전혀 연관 없어 보이는 얘와 얘. 또 사실 무슨 관계가 있어? 합했을 때 주축의 길이랑 장축의 길이랑 같다는 걸로 할 수 있겠지. 맞니? 그럼 마찬가지로 이 P라는 것을 어디로 옮겨? 그치? Y축 대칭해서 볼 수도 있을 거니까 얘는 그림 복잡해지니까 안 그릴게. 또 어디로 하냐? 원점 대칭했어. 그래도 어차피 요 P라는 놈에 대해서 원점 대칭을 했지만 이 타원 자체가 어때요? 원점 대칭이지. 그리고 요점 여기 얘와 얘 이 두 초점도 엄연히 따지면 Y축 대칭이긴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원점 대칭도 가능하잖아. 얘와 얘도 원점 대칭이지. 180도 회전, 그치? 아,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관계가 원점 대칭인데 이 점과 이 점 관계도 원점 대칭이야. 그럼 뭐 대칭의 대칭 관계 아닐까? 그럼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 P 이놈의 길이랑 여기 이 길이랑 어떨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초록색 길이 같은 거 보여요? 그쵸? 그리고 요 초록색과 요 초록색도 같을 것이고 초록색 길이는 다 같을 거야. 됐나? 그래주면은 얘들아 요 안에 있는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돼요? 사각형은? 그렇지. 얘는 평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어때요? 당연히 평행 같고 평행하겠지. 됐니? 이런 그림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타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렇게 그렸을 때 또 A랑 B라고 써 본다면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픽.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등장 기억하나? 지웠지? 이등변이잖아 이거 지금.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였더라? A였지. 그래서 이 전체가 이등변 두 개가 2A였으니까 A 나눠 가졌을 거야. 그럼 여기가 A고 B고 이게 C, 초점, 그거 길이였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떠한 점 P에 대해서 잘못될 것 같은데. 초점을 좀 밀었어야 했어. 이거 잘못됐어. 여길 B로 할게. 그래 보면 됐을 때 이놈의 길이 물론 더했을 때 장축이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직각이 나왔다고 쳐보자. 말이 안 되지만 그림이 직각이 나왔다고 쳐보자. 그래 보면 당연히 이 직각 삼각형이 등장했고 그러니까 또 삼각비랑 피타고라스를 쓸 수도 있지만 이 직각 삼각형은 또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 그치 원에서 등장하기도 하잖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너 길이 얼마예요? C지. 너 길이 얼마예요? C지. 맞아?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였더라? A였지. 그럼 얘들아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내가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 왜냐면 직각이잖아. 두 개의 정점이지. 연결했더니 직각이지. 그러면 이 두 점이 뭐예요? 지름의 양끝이에요. 그러니까 지름의 양끝이 되도록 이 P 여기 지났으니까 이만큼 떨어진 저만큼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 똑같은 P가 상대적인 위치에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얘가 지름이면서 이 점을 지나겠죠. 미친 새끼. 이게 원이냐 이게? 이게 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좀 밀었어야 됐어. 이게 좀 잘못됐거든. 여러분들은 초점을 좀 기퉁이에 그려. 알겠지?
뭐가 등장해요? 원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아주 그냥 부끄러워. 직각 삼각형. 직삼각형이 아니라 직각 삼각형. 그렇죠? 여기서도 직각 삼각형이 등장할 수가 있고 또 어디서도 등장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삼곡선에서도 등장을 할 수가 있어. 박스 B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A 이 그렸을 때 요 직선이 점근선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거야. 되나요? 헐, 그려졌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게 점근선이니까, 그치?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이제 여기 A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초점 C, 0 너무 잘 나와도 문제야. 여기가 F' 마이너스 C, 0이야. 이랬을 때도 또 직각이라는 게 등장을 할 수가 있거든. 어디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점근선 위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근선 한쪽만 그릴게. 이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이게 연결했을 때 수직이 된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여기 이거 했을 때 얘가 수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수직이 된다면 또 이 점과 이 점이 무슨 점? 기름의 양끝이 되고 여기가 원주각의 역할로서 원 위에 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원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겠어? 요렇게 등장하겠지. 됐어요. 등장할 것이고 이 점의 좌표가 뭐야? 그치. 그럼 A, B 마이너스 2, 0, C, 0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또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을 거야. 이 두 가지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게? 대칭성이라는 거야. 대칭성이라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면 뭐가 등장할 수도 있다? 원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 이제 진짜 끝이야. 번외의 얘기인데 그런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고1 때도 그런 문제 풀어본 적 있을 거야. 어떤 점 x, y가 어디까지의 거리가 어디까지의 거리의 몇 배와 같더라. 그랬을 때 이 점이 나타내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도형의 이름을 밝혀내고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고1 때는 원밖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원 아니면 2차 함수였거든. 거의 뻔했거든. 근데 지금 졸라 많이 배웠잖아.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할 건데 2차 곡선이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2차 곡선이 등장했다는 것은 x랑 y에 대해서 각각 몇 차식이 등장한다? 2차식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x랑 y가 둘 다 2차식일 수도 있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만 y 2차식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 식을 줄 리가 없겠지. 이가 누군지 밝혀내라 했는데 식을 줄 리가 없잖아. 어쨌든 간에 2차 곡선에 대해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만 봐주면 돼요. 문제를 읽었을 때 정점이 한 개냐 아니면 정점이 두 개냐 기준으로 봐주면 돼요. 정점이 한 개일 것은 뭐밖에 없지? 원 또는 포물선밖에 없죠. 정점이 두 개인 것은 누구 있지? 타원과 쌍곡선이 있어요. 요것만 해서 먼저 일단 1차적으로 거르고 가면 얘가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이 누구인지 조금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어. 다시 정점이 몇 개? 두 개. 정점이 한 개. 문제를 읽어보면은 누가 정점이고 누가 동점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겠지. 문제에서 줄 거니까. 그랬을 때 정점의 개수를 가지고 일단 2차 곡선의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얘를 좀 알고 가면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진짜로 너희는. 다 되셨으면 잠깐 쉬세요. 방금 적었으니까. 오.